안녕하십니까, 주광호 선생님입니다. 화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처음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쪽 부분이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출제가 잘 됩니다. 가장 1번부터 5번 사이에 이렇게 출제가 탁 들어가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화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 화학의 언어, 여러분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건 뭐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New language. 스펠링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오늘 용어 정리에 대한 기본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 천천히 선생님이 하나씩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어 하나하나 무엇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에 물질의 분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분류. 이 물질의 분류를 항상 출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여기에 해당되는 교재에 별표를 하나 딱 쳐주시고요. 아, 여기가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분류의 시작부터 되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 표현하면 study of matter. 발음이 좀 안 좋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study of matter. 즉 뭐냐? 물질에 대한 연구가 바로 화학의 정의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지는 분류부터 화학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한 분류적인 부분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출제하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 물질의 분류 엄청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요, 물질이라고 하는 녀석을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첫 단추 들어갑니다. 물질에 해당하는 건 순물질이나 혼합물로 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단어, 분류, 한 가지 성질을 지녔느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글씨가 좀 작더라도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성질을 지녔느냐? 그래서 yes, 네, 한 가지 성질을 지녔습니다 라고 하는 애들은 순물질. 아니요, 저는 한 가지 이상이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혼합물.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쪽은 한 가지 성질을 지닌 물질들, 순물질. 혼합물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그냥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성질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순물질, 한 가지 성질을 가지는 애들 중에서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 됐죠? 아, 글씨가 좀 안 이쁘니까요. 더 이쁘게 한번 더 써볼게요. 다시요. 여기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원소 기호가 하나냐? 이렇게. 그래서 yes라고 하게 되면 원소라는 단어를 쓰고요. no 하게 되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합물은 원소 기호가 몇 개? 잘하셨습니다. 2개입니다. 되셨죠? 원소 기호가 몇 개? 2개.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출제가 의외로 많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 낚였다. 그렇죠? 또는 나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 이런 거.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원소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되셨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원소. 뒤에서 배운 원소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원소가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데.
되셨죠? 그래서 이 원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거고요. 그걸 시험 문제 냈을 때 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소라고 하는 걸 영어는 엘리멘트, 오늘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도. 그런데 이게 여기도 엘리멘트, 저기도 엘리멘트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에서는요. 이 원소에 해당되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가 홑, 원소, 물질. 되셨죠? 자, 이 홑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홑원소 물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원소의 의미가 이런 홑원소에 해당되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도 원소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뭐 어떤 거요? 구성, 분자의 구성, 원소는 이 둘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되셨죠? 다시 한번 헷갈린 거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어쨌든 이게 원소인 거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이 원소라는 건 의미가 두 가지겠다. 하나는 뭐다? 홑원소 물질을 원소라고 말한다. 그리고 분자의 구성 원소의 그 원소 요렇게 두 가지가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H2O가 있습니다. 물분자. 자, 물분자를 구성하는 산소, 원소, 물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냐? 원소의 종류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원소의 의미는 그냥 기호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기호. 뒤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는요 H와 O로 구성됐어요. 그럼 이것도 원소라고 말을 하며 홑원소 물질 하나의 물질인데 원소에 해당되는 거 홑원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수소, 산소, 나트륨 이런 애들을 우리는 홑원소인 물질. 그러면 1번의 예시나 2번의 예시나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원소라고 말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게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출제위원들이 이런 건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니까.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원소에 해당되는 거 구분 잘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물질 하게 되게 되면 홑원소 물질 분류해서 말하는 원소. 그러니까 무슨 물질 되셨죠? 원소인 물질 그러면 얘를 말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구성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은 몇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 이게 무엇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자, 요 화합물 제가 한번 이쁘게 또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요 부분이 출제가 잘 되니까 제가 요 부분을 또 한번 이쁘게 분석을 어떻게 해요? 자, 봐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원소가 있습니다. 자, 원소들이 무엇을 통해서? 네, 화합을 통해서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천천히 용어 정리. 화학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영어 정리가 화학의 절반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면 뒤에 가서는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 저는 화합이라고 하는 거 선의 선자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됐죠? 그러면 화합이 뭘까라고 딱 보게 되면 또 용어 정리. 우리가 화학이 무엇을 하더라? 결합을 합니다. 이 화학 결합이 있겠네요. 화학적인 결합이네요. 즉 여기에서 우리 이쁜 학결이를
안녕 하고 보내버리시면 누구만 남죠? 화합이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화합이란 화학결합의 줄임말이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화합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하는 화학결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공유결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결합이요? 이온결합이요. 이렇게 있겠네요. 그런데 공유결합에서도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원소가 2종류 이상. 여기도 뭐다? 원소가 2종류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졌다요? 물이요. 원소의 종류가 얘들은 호돈소 물질, 원소인 물질. 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원소의 종류. 몇 종류? 2종류. 이게 뭐라고요? 화합물이요. 되셨죠? 얘들은 공유결합을 통해서. 또 Na, 얘를 뭐라고요? 원소요. 원소인 물질. 되셨죠? 그 다음에 Cl2요. 얘도 무슨 결합? 이온결합을 통해서 NaCl. 그러면 몇 종류죠? 원소가 NaCl. 2종류.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혀 다른, 자 여기 볼게요. 화합물 뭐라고요? 전혀 다른 결합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새로운 성향들이 만들어지는 게 화합물입니다. 되셨죠? 요거를 이쁘게 딱 여러분들께서 포스트잇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딱 붙여놓는다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화합물을 다시 찢어버려. 죄송합니다. 되죠? 다시 얘를 뭐에다 나눠줘요. 나눠줘가 아닙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요소 다시 이렇게 뭐 한다? 찢어버린다. 이것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분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다시 원소인 물질로 바꾸는 걸 분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구나. 어떠십니까? 이 원소와 화합물의 관계에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화학적인 느낌인데요. 그래요. 제가 학창시절 때 화학에서 이런 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네, 화학적 변화예요. 되셨죠? 화학적 변화. 되셨습니까? 그럼 화학적 변화의 용어는 화합, 분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용어 정리 되십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화합물에 대한 정의, 선생님이 이쁘게 정리해 놓으신 거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으로 아주 또 이쁘고 깔끔하게 여러분만의 비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을 가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무슨 변화? 네, 화학적 변화, 화학.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혼합물은 네, 여기에 해당되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혼합물이에요. 그리고 각자만의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그냥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는 애를 그 물질에 따른 특성, 고유한 성질, 물질에 따른 질량하고 관계가 없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요걸 뒤에서 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질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혼합물을 다시 나눠줍니다. 무엇을로요? 순물질로 나눠줍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되셨죠? 그래서 분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구나. 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게 이뻐요? 혼합물의 분리. 됐죠? 혼합물의 분해. 안 어울리잖아요. 화합물의 분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봤을 때 요거 괜찮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혼합물은요 뭐에 따라서
고르기. 자, 이 고르기라고 하는 게 좀 약간은 초딩스틱하니까요.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조성의 비. 요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조성의 비에 따라서 조성의 비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고르기요. 그래서 고르게 되어 있느냐? yes. 그러면 균일한 혼합물. 대표적인 게 용액이 바로 뭐가다? 균일한 혼합물입니다. 용액이 뭐다? 균일한 혼합물. 그러면 불균일한 혼합물은 고르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섞였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흙탕물, 됐죠? 그 다음에 암석,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출제 빈도는 조금 약합니다. 이런 애들은 뭐 종류를 고르셔 이런 것들은 출제 빈도는 좀 약하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은 뭐에 해당되는 거? 각자만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섞여서 그 사이에 입자 사이에 거리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입자의 상태가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되는 건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변화, 순물질로 나눠지는 분해, 됐죠? 여기 분해, 이런 건 용어들은 다 물리적 변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 부분 선생님이요. 다시 한번 이쁘게 다 지우고요.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출제가 아주 잘 된다니까요. 됐죠? 뭐라고요?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안 이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물질 분류하는 거. 자, 포인트 누구라고요? 원소라고 하는 포인트. 됐죠? 포인트 잡으셨죠? 원소에 해당되는 거 물질이냐? 물질이면 호돈소다. 그 다음에 원소라고 하는 게 종류를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종류를 의미하진 않는다. 됐죠? 화합물은 화합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았다. 화합은 뭐의 줄임말이고요? 화학결합의 줄임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 화합, 요렇게 가는 거 분해. 되셨죠? 자, 요렇게 가는 거 뭐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이런 걸로 혼합. 반대가 뭐다? 분리. 되셨죠? 여기가 화학적이다. 여기가 뭐다? 물리적이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선생님이 정리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쁘게 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순물질, 헛원소 물질이다 라고 표현했네요. 됐죠? 그래서 같이 한번 밑줄 쳐볼게요. 이거는 원소인 뭐다? 물질이더라. 그래서 하나의 원소. 여기에 해당되는 헬륨, 얘는요 원소가 하나이면서 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쁘게 써놓읍시다. 뭐라고요? 단, 원자, 분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다? 원소가 하나, 원자가 하나인데 분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은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이 원소와 이 원소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원소라는 국어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린다. 되셨죠? 그래서 와우. 그 여기에 해당되는 거 포도당. 포도당은 뭐죠? C6H12O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선생님 원소들이 몇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의 애들이 결합되어 있네요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용어를 딱 끝나신 다음에요. 혼합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 고르게 섞였다. 고르지 않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여기도 의외로 쉬운 부분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물질의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화학적 변화냐 물리적 변화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물리적 변화다 라고 했을 때요.
조성이나 성질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각자만의 고유한 성질. 여기에 지금 빠진 용어들을 한번 또 넣어볼까요? 무엇가 있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용어 뭐다? 분리라는 개념은 물리적 변화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의 재배열? 분자의 재배열들이 또 누구더라? 물리적 변화더라. 그럼 물리적 변화는 분자의 재배열이구나. 됐죠? 그래서 여기는 상태 또는 뭐다? 상태 변화. 또 뭐가 있죠? 확산, 증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군요. 그러면 화학적 변화에 해당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화학식은 있고요. 연소,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이 화학적 변화고요. 여기는 뭐다? 분해 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요. 또 하나, 얘는 원자의 재배열. 그래서 원자가 다시 배열돼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선생님, 도저히 필이 잘 안 꽂힙니다.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누가 있냐면요, 주셈이 있습니다. 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누가 있냐면요, 국주 누나가 있어요. 되셨죠? 네. 그걸 꼭 비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있어. 그러면 주셈이 있고 국주가 있어요. 둘이 이렇게, 니네 둘이, 좀 돼. 이상이 다르잖아요. 되죠? 그래서 어차피 그냥 같이 있으려니까 이렇게 섞여 있네요. 섞여 있죠. 그리고 각자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쁜 누나들이 와요. 예를 들면 우리 해교 누나가 왔어요. 되셨죠? 죄송합니다. 됐죠? 그래서 해교 누나가 있으면 국주 씨 미안해요. 나 해교 누나한테 갈래요. 왜? 제 이상형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각자만의 고유한 성질 지녔으니까. 자, 이쪽에 누가 왔냐면 슈주가 왔어요. 슈주. 슈주가 누구냐고요? 아시잖아요. 슈주. 됐죠? 근데 국주 누나는 슈주한테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요. 이유가요? 네, 슈퍼주광호니까요. 죄송합니다. 됐죠? 그래서 슈주, 슈퍼주니어가 오면 국주 누나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둘이는 뭐가 된다? 이 특징에 의해서 뭐가 되죠? 분리가 되네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더라? 물리적 변화에 해당되는, 뭐에 해당되는 거? 혼합물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얘가 바로 무엇이다? 혼합물이더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주화가 있어요. 여기는요, 주엄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고요? 주광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됐나요? 주화가 누굴까요? 네, 주광호 아빠, 우리 아빠예요. 주엄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되셨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광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왜 그러냐고요? 주화는요, 주광호 아빠는 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주엄은요, 너는 판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 아빠에 의하면 의사가 돼야 되고 엄마에 의하면 판사가 돼야 되는데, 이 주광호는 무엇을 좋아했다요? 락이요. 그래서 락커가 됐어요. 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뭐다?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화합적 변화고요. 그래 의해서 만들어진 얘가 바로 누구다? 화합물이요. 그러면 주광호의 코는 엄마, 입은 아빠, 눈은 엄마. 지금 주광호를 뭐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분해.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결국은 물리적 변화에 해당되는 거 혼합물, 화학적 변화에 대한 거 화합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클린하게 할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요, 원자와 분자, 원소,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원소, 원자, 분자.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준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원자요. 네, 원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분자가 뭐냐? 네, 고유한 성질을 지닌 작은 입자다. 요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무엇을 해드릴 건데요? 원소, 원자, 분자, 요거를 선생님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라고 했죠? 화학은 뭐라고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합시다? 화어라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제 맘대로 해서. 됐죠? 그래서 화학의 언어, 화어. 아니, 영국의 언어가 영어고, 일본의 언어가 일어고, 그런 거 맥락에서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니, 화학을 딱 시작하면요. 아니, 원소가 뭐냐? 분자가 뭐냐? 그 다음에, 원소가 뭐냐? 원자가 뭐냐? 됐죠? 원자가 뭐냐? 그 다음에 분자가 뭐냐? 이 기본기가 안 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 애들이 화어라면 이거와 비교해서 무엇을? English, 영어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원소에 해당되는 건 아까 말했던 호돈수 물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호돈수 물질, 호돈수 물질인 거고 이 원소는 구성하는 원소예요. 구성하는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 자,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게 보면요. 영어 시작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알파벳이요. 됐죠? 그래서 영어를 처음 들어가면 A, B, C, D, E, F, G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B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있죠? B. 됐죠? 자, 의미가 뭐죠? 알파벳 두 번째, 이러지는 않죠. 의미가 있었나?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단지 얘를 B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B라고 읽지를 못하면 친구들이 좀 멀리 하겠죠. 되셨죠? I'm a boy 그랬는데 I'm a boy 이럴 수는 없잖아요. 됐죠? B를 D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다? 기호다. 기호기 때문에 뭐 하더라? 읽는다 이런 거죠. 되셨죠? 읽는다. 기호적인 측면. 그래서 얘를 이제 뭐다? H가 뭐니? 수소, O가 뭐니? 산소, N이 뭐니? 질소 이렇게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읽는다라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주기, 율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벳이 끝났습니다. 알파벳이 끝나면 무엇을 하죠? 알파벳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죠. D, O, 막 이렇게. 그죠? 와우. 됐죠? D, O. 그럼 이제 어린 아이들이 D, O 이런 걸 만들어내면 어머니 막 좋아가지고 우리 애가 영어 천재인가 봐. 막 이런 거. 되셨죠? 그래서 엄마 이게 뭔 뜻이야? do, 하다라는 뜻이란다. 막. 우와, 우리 엄마 영어 천재네. 그래서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그 엄마가 야, 그런 건 뜻이 없어. 우와, 우리 엄마 영어 잘하는 줄 알았더니 비디오도 모르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셨죠? 그러니까 원소를 가지고 됐죠? 알파벳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과정. 되셨죠? 그게 바로 원자입니다. 원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구나. 되셨죠? 무언가를 만드는 거구나. 만드는 과정이네. 만드는 과정. 이게 원자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벳에 N, M, A, E라고 하는 무엇을 끄집어냈죠? N, A, M.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원소인 거예요. 됐죠? 네 종류의 원소. 그래서 야, 나랑 놀자. 싫어. 나랑 놀자. 그래. 나랑 놀자. 싫어. 나랑 놀자. 그래. 그러면 네 개의 원소가 네 종류의 원소가 뭐라고 했죠? 이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각각 뭐가 된다고요? 원자가 된다고. 자, 원자가 돼서 만들었습니다. N, A, M, E. 이게 뭐죠? name. 네, name. 뭔가를 생각하고, 야, name. 너 주광호잖아. 뭐 이렇게 의미가 좀 통해버리네요. name. 근데 사실은 저는 name이라고 했는데 제 이름 물어본 게 아니라 name 셔츠. 여하튼, 네, name 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것처럼 분자는 무엇을 지닌? 의미를 지닌 채소의 입자. 됐죠? 의미를 지닌 채소의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분자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 여세는 뭐지? 이 느낌을 모아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H2O랍니다. 자, 그랬을 때 원소는요. 자, 기호를 말합니다. 원소는요.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 기호는요 뭐가 됐죠? HO요 되셨죠? 그래서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는요 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총 사용된 원소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 HHO 또 HHO가 몇 개요? 2개죠.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거 몇 개죠? 6개. 그 다음에 분자는요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죠. 그래서 뭐가 돼? 2개의 분자가 되는 거고요. 느낌 되셨습니까? 아,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자, 분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소는 뭐라고 표현하더라? 종류. 원자는 개, 입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십시오. 뭐라고요? 이 원소의 용어에는 누구라는 거?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걸 먼저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원소, 원자, 분자를 이제 개념 정리했으니까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핵심 뭘까요? 그렇죠.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다시 한번요. 1번부터 20번까지요. 됐죠?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족 이렇게 주기와 족으로 20번까지 꼭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 숙제입니다. 네, 반드시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